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은 요 퍼플 모브 메이크업과 함께 썰도 같이 푸는 그런 겟레디 위드 미를 할 건데요. 저의 슬픈 얘기와 함께 해본 요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메이크업 시작! 제가 드디어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깨끗한 고무줄과 함께 아주 상쾌한 2월달이 되겠습니다.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Charlotte's Magic Cream. 그냥 수분 크림 같은 건데요. 이거는 약간 나이트 크림처럼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두꺼운 그런 크림인데 근데 막상 발라보면 너무 두껍게 올라가지 않고 화장하기 전에 바르기 되게 좋은 크림이라서 이거를 먼저 발라줄게요. 이마에도 발라줄게요. 그렇게 찹찹 발라줬고 컨실러를 조금 발라줄 건데 맞다, 오늘은 또 도둑맞은 썰 파트 2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컨실러 바르면서 얘기할게요. 마크 제콥스 스틱 컨실러인데 막 바릅니다. 눈 밑에 이렇게. 여기에도 얼굴 리프팅이 약간 돼 보이게 여기에도 요즘 바르는 편이에요. 이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잘 블렌딩을 해줘야 돼요. 볼에 살짝 난 것도 커버해주고 그리고 이마도 조금 밝혀주는 용도로 발라줄게요. 눈썹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눈썹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는 노라메르시의 캐모플라지 파우더 컨실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렌딩하기 정말 좋은 브러쉬인데 또 제가 도둑맞은 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정말 이거는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제 인생에. 정말 미스테리고 진짜 아직까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억울한 사건입니다. 진짜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가 한 2019년 초인가? 그때쯤 제가 LA를 많이 놀러 갔었어요. 미국에서는 정말 유튜버의 센트럴? 이라고 할 정도로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배우들, 뭐 스타들, 많은 스타들이 사는 그런 곳이지만 눈썹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캘리포니아에 유튜버들이 많이 사는 만큼 제 친구들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만나고 잠깐 제가 LA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LA에 뭔가 팍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대학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그때 아마 휴학을 하고 있었나? 아무튼 그렇게 막 LA를 좀 자주 왔다 갔었는데 오늘 쿠션은 어뮤즈의 스킨툰 비건 커버 쿠션 써줄게요. 2호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한 번 더 놀러 갔었는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거기 많이 살다 보니까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친구들이 차를 데리고 와서 픽업을 해줬어요. 공항에서부터. 그때 친한 친구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주고 그리고 호텔로 체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이제 LA 왔으니까 뭐하고 놀지? 이러면서 막 엄청 들뜬 상태로 차를 타고 호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LA를 가면 맛집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LA가 너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보바가 너무 많아요. 버블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LA 쪽으로 가면은 웨스트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보바라고 하고 이스트 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버블티라고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마다 보바 아니고 버블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놀리고 그렇게 놀았었는데 저는 옛날에는 버블티야 뭐 보바야 보바는 그 뭐지 펄들이지 들어간 그 버블들이지 그게 보바지 그 음료수 자체는 보바가 아니라고 막 엄청 우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보바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보바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냥 보바티라고 합시다. 보바 맛집이에요, LA가. 진짜로 거기는 프랜차이즈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 버블티에 엄청 꽂혀가지고 보바타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때 막 그게
막 엄청난 맛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되게 사람들이 자주 가는 그런 버블티 집이었는데 거기 버블티를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잠깐 들리고 그리고 뭐 버블티를 가지고 호텔으로 가서 거기서 마시자라는 생각으로 버블티 샵에 잠깐 멈추고 버블티를 사려고 했죠. 근데 그 옆에 그 세븐일레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친구가 가서 나는 거기서 약간 과자 같은 거를 사오겠다 해가지고 저는 혼자 이 버블티를 사러 들어간 거죠. 그때 시각이 한 11시? 밤 11시가 되었어요.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요, 은근히. 버블티샵 그냥 들어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우롱 밀크티 하나 샀겠죠. 그래서 친구 것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우더 좀 발라줄게요. 그때 근데 제가 비주얼이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공항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입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옷이 좀 정말 편하게 입고 나왔어요. 진짜로 약간 바보처럼 입고 나왔어요. 제가 안경을 쓰면 눈이 정말 작아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경 이렇게 동그란 거를 끼고 진짜 큰 후디를 검정색 후디를 입고 완전 레깅스에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을 안 하고 안 꾸미면 진짜로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좀 이미지 자체가 좀 피곤해 보이고 약간 축 처져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밤 11시였는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막 거기 샵이 막 큰 편은 아니었는데 남자애들 한 4명끼리 같이 막 들어오고 막 손님들이 꽤 많이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빨리 이거 사고 돌아가야겠다 해서 친구도 과자 같은 거 사오고 호텔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잠시 메이크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림 섀도우를 눈 위아래에 발라줄 건데 되게 토프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레이 느낌이 나는 그런 브라운 컬러예요. 차가운 브라운 컬러인데 일단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바르고 손도 약간 이용해주면서 블렌딩 해주면서 발라줄게요. 아무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근데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호텔 직원분들이 오늘 블랙아웃이 있다고 블랙아웃이 있으니까 뭐 새벽 3시까지는 불이 안 켜질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때 플래시라이트를 2개 주고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파티 같은데 나올 법한 그런 야광봉 목걸이를 2개씩 이렇게 주면서 체크인을 그렇게 했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그 플래시라이트랑 목걸이 들면서 오늘 샤워는 글렀네 하면서 근데 진짜 방 안을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또 층이 엄청 높은 그런 호텔이니까 막 야경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휴대폰 플래시랑 그 진짜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그거에 빠져 있었어요. 스위치 게임에 엄청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한참 마리오 파티가 나왔을 때였을 거예요. 친구랑 빨리 마리오 파티 하자고 둘 다 스위치 가져와가지고 마리오 파티를 막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1시? 2시 정도가 됐는데 핸드폰도 진짜 확인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위치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핸드폰을 확인해봐야겠다. 어딨지? 몇 시지? 라고 보려고 하는데 깜깜해서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았어요, 핸드폰을. 근데 그때부터 약간 쎄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 패닉을 하다가 어딘가엔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설마 내가 어디서 막 어디 놓고 다녔을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난 바보가 아니니까 이제 아니겠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플래시라이트로 막 침대 밑도 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친구랑 같이 그거를 켜놨었어요. Find My Friends 앱, 그 친구 찾기 앱을 켜놔가지고 그 친구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그 혹시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확인해줘라. 왜냐면 여기 있으면 계속 찾으면 되고 없으면 진짜 큰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 컬러를 발라주면서 이 컬러를 이제 삼각존에 발라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켜서 봤는데 핸드폰이 안 뜨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갔나? 이러면서
찾기 좀 애매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고침을 해봤어요. 이렇게 줌 아웃을 하잖아요. 그 맵에 있는 거를 했는데 핸드폰이 우리가 다운타운 LA에 있어요. 여기 있었다면은 핸드폰 위치가 여기에 뜨는 거예요. 여기 말도 안 되는 가본 적도 없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설마 기분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약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뭐지? 하면서 저는 그때 도둑 맞았구나 딱 느꼈었죠. 어디서 어떻게 도둑을 맞았는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나의 경로를 보면은 공항에서 차를 타고 보바샵을 가고 그리고 호텔에 온 거밖에 없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경찰을 전화했었어요. LAPD한테. 근데 그때 진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도와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경찰분들이. 너무 슬펐어요. 그때 도와줄 사람이 제 생각에는 경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경찰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거죠. 방금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핸드폰 새로 사야 되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패닉이 왔다가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맵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 핸드폰이 위치되어 있는 그 동네 주변에 경찰서가 있는 거예요. 그 경찰서를 한번 가보면은 거기서는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친구한테 진짜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친구가 그 다음날 출근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그 친구도 이제 제 사연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한번 가보자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 1~2시 그 늦은 시간에 그 경찰서까지 갔어요. 이 모브색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매트한 이런 되게 이쁜 약간 밀키한 그런 모브 컬러예요. 이거를 눈두덩이 여기 위에 발라줄게요. 여기. 별로 티가 안 나는 컬러인데 쿨쿨한 느낌 나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거의 음영 컬러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늦은 시간에 거기 경찰서를 도착했는데 그때 경찰서에 되게 친절하신 경찰분이 2분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니터로 어디를 막 보더라고요. 맵 같은 거, 스트리트 뷰 같은 걸 봤는데 근데 여기 이 동네는 되게 약간 비싼 차들이 많고 그리고 약간 좀 무서운 동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핸드폰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위치가 뜨는 그 집 근처를 이렇게 돌면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핸드폰 도둑 맞았는데 이 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 핸드폰 번호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번호가 약간 그 주변을 도는 경찰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죠. 진짜 무서웠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저랑 친구랑 약간 반포기를 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못 잡는다 하면서 이 컬러로 다시 쌍꺼풀 끝쪽에 한번 발라줄게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 경찰분이 그게 안 되면은 경찰서에 돌아와서 그냥 그 신고서 같은 거를 쓰자라고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그냥 신고 그거를 쓰고 호텔로 너무 슬프게 돌아가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고양이 이름이 오초인데 그때 오초 아기 때 사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핸드폰 백업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잃어버렸으면.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진짜 제 추억 같은 거 다 필요 없는데 5초 아기 때 사진 그게 진짜 너무 그게 날아가는 게 진짜 너무 슬펐어요, 진짜.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그 슬픈 상태로 그냥 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오늘 모브 컬러, 약간 퍼플 컬러의 섀도우를 2개를 준비해봤는데 약간 옛날 고구마 메이크업이 생각나는 그런 컬러들이죠. 이거 하나는 좀 더 핑크고 하나는 완전 더 보라색인 컬러인데 이 보라색을 좀 연하게 발라야지 좀 보라보라할 것 같아가지고 보라색을 한번 연하게 발라보겠습니다. 끝인 줄 알았죠, 여러분? 더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친구는 이제 출근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맥북을 가져왔었는데 맥북을 주면서 이걸로 문자를 주고 받자라고 해가지고 문자를 그걸로 주고 받았죠. 그때 또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 핸드폰에 소식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제 핸드폰에. 이 핸드폰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 위치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맥북 들어가서 친구 찾기를 열고 봤는데 놀라운 사실. 저희 핸드폰 위치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진짜 도둑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분들 심리는 이거잖아요. 핸드폰 훔치고 팩토리 리셋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켜져 있고 배터리가 나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배터리는 아직 살아있고 뭐지 왜 리셋을 안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약간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팔려고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계속 지켜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진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다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을 보니까 공항, 바디샵, 그러니까 차 고치는 바디샵과 몰 같은 곳? 그런 곳을 많이 돌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곳에서 내 핸드폰을 팔려고 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까 친구가 벌써 퇴근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날 막 길게 일하는 그 날이 아니어가지고 친구 돌아오자마자 이거 봐 이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점막을 조금 채워줄 건데 점막 채우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라이너 하면서 토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핸드폰이 움직이고 있는 이상 이놈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냥 놓아주면 되는데 이 위치를 내가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부탁을 했죠. 이거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진짜 한 번만. 친구도 그때 그냥 피곤해가지고 아 이거는 못 잡는다. 그냥 새로 핸드폰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운전할 것도 아닌데 그때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근데 진짜 꼭 가봐야겠는 거예요. 뭔가 그 위치를 유심히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차가 계속 어떤 한 쇼핑몰 근처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한 20분, 30분 거리였어요. 저희 호텔에서. 그래서 그쪽을 한번 가보고 차를 쫓아가보자. 한번. 그래서 차를 딱 타고 전 옆좌석에서 진짜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처럼 막 계속 위치를 보고 있고 친구는 막 어디야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거기를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차가 이제 갑자기 또 다른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차가 다른 데로 새서 그걸 또 따라갔죠.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가 이 차가 멈춘 곳이 바디샵인 거예요, 또. 그래서 아이고 바디샵 앞에 있으면은 거기서 파나 보다 이러면서 막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죠. 아이라이너는 지금 좀 일자로 이렇게 길게 빼줬고 이제 눈썹 좀 채워줘 볼게요. 아이라이너보다는 좀 길게 채워볼게요. 딱 저희도 그 바디샵 앞에 있는 거기에 파킹을 했죠. 어떤 차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계속 거기 바디샵 바로 앞에 머무르니까 뭔가 바디샵에 한번 들어가 와서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했는데 그때 현금을 딱 준비하고 그 바디샵 쪽으로 가서 그 주변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구가 대신 나서줘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보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차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죠. 친구가 이렇게 딱 건너가지고 그 주변 바디샵의 종업원들한테 막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창문에서. 딱 봐도 약간 아닌 거 있잖아요. 딱 봐도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래서 아 없구나.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핸드폰을 이제 못 찾겠구나.
그때도 막 울 것 같고 해가지고 막 울음 꾹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친구가 딱 다시 건너오려고 하는 게 저는 보이니까 이런 얼굴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차가 엄청 많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건너편이니까. 차가 갑자기 엄청 많이 지나가는데 친구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냥 빨리 돌아가가지고 핸드폰 하나 새로 사야겠다. 그냥 우동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바디샵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들이 다 막 지나가고 나서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갑자기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뭐지? 이러면서 약간 작은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는데, 딱 친구가 막 들어오는데 찾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손에 제 핸드폰이 있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 친구한테 진짜 너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 들어가 봐서 물어봐서 이렇게 했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요. 어떤 차 문을 열고 있던 아저씨가 물어본 거죠. 혹시 이거 찾아? 이러면서, 제 친구가 제 핸드폰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그래서 맞는데요? 하고 딱 그 현금 그 팁 주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큰 반전이 뭐냐면 그분의 정체예요. 글리터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스틸라의 Spiritual이라는 글리터입니다. 이거를 눈 앞머리에 바르면 되게 이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섀도우들은 좀 약간 사이버틱해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튀기도 하고. 제 눈 구조상 여기가 막 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스트럭처가 아니라가지고 되게 쨍한 섀도우를 발라야지 여기가 튀어요. 아무튼 그 아저씨의 정체는요, 우버 기사였어요. 우버 기사? 나는 우버를 탄 적이 없는데 우버 기사분의 뒷좌석에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근데 그때 제가 받은 핸드폰 있잖아요. 다시 받은 그 핸드폰을 보니까 완전 박살이 나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때.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눈 밑에는 좀 이런 핑크색을 한번 발라볼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의 뇌피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바샵에서 제가 도둑을 맞고, 제가 남자 무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되게 큰 후디를 입고 있었고, 그때 앞주머니에 아마 제가 핸드폰을 놨을 거예요. 그래서 앞주머니가 되게 헐렁하고 후드티가 크니까 거기서 쑥 빼간 거고, 제가 이렇게 음료수 들고 나갈 때, 그리고 뭐 핸드폰을 이렇게 훔쳤는데 어떻게 바닥에 떨어져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버를 타다 거기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나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시 찾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웃긴 게, 그때 경찰서를 갔을 때, 그때 밤에 갔을 때 위치가 좀 BMW가 많고 차가 많은 동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우버 드라이버분의 집이었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약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찾은 이후에 경찰서에다가 핸드폰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우동을 먹으러 갔다는. 정말 쓸데없이 길죠? 그래서 그때 느꼈죠. 핸드폰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수를 더 잘해야 되는 거구나.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방심을 하면 그렇게 저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삼각존에 좀 더 어둡게 음영을 넣어주고 싶어서 아예 이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블렌딩은 그냥 손으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친구만 개고생을 한 그런 썰인 것 같네요. 그때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오늘의 또 다른 교훈은 포기하지 말자. 항상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배웠어요. 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포기를 안 하면 뭐라도 나와요. 뭔지 아시죠?
제가 그저께 그런 글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경력이다. 이런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결의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결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장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아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피곤해지는 그런 썰이네요, 정말로. 쓸데없이 길어가지고, 그죠? 마스카라를 조금 발라줄 건데, 일단 픽서, 제가 항상 하는 픽서를 발라줄게요. 저는 픽서만 발라도 효과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속눈썹의 결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잡아주니까 투명한 상태로 빗질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눈썹 정리하는 것처럼 눈썹의 결, 그 털의 결을 예쁘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되게 효과가 커서 마스카라는 살짝만. 마스카라는 스타일 바이 아이안 볼륨 앤 컬 마스카라 발라줄게요. 저는 그냥 좀 볼륨이 많이 필요한 부분? 여기 눈 같은 경우에는 끝에 길이가 좀 짧거든요. 제가 속눈썹 길이 자체도 정말 짝짝이에요.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 같은 거 바르면 되게 효과 있다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리고 밑속눈썹에는 똑같은 마스카라인데 브라운 컬러를 써서 좀 덜 부담스럽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핸드폰 도둑 맞은 썰은 거기까지입니다. 핸드폰 도둑 시리즈는 거기서 끝납니다. 영원히 끝나길. 다시는 핸드폰 잃어버리는 일은 없길.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글리터가 있어요. 컬러팝 제품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컬러 제품들을 정말 잘 뽑아서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컬러 제품들을 다양하게 예쁘게 뽑아가지고 제품이 저렴하기도 하고 이거는 신기해요. 보시면 보라색의 큰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짜잘짜잘한 정말 작은 입자의 블루 컬러 글리터들이 이렇게 있는 제품이에요. 이 보라색 글리터 한 개를 딱 잡아가지고 여기 딱 밑에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예쁘죠? 포인트도 되고 딱 애교살 중앙에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블러셔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블러셔는 아리따움의 포그 블러셔 펜지 컬러인데 좀 쿨톤? 쿨쿨한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 이런 컬러인데 완전 핑크한 컬러인데 이걸 손으로 그냥 볼 앞쪽에 좀 진하게 발라줄게요. 아까 했던 베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소녀소녀한 블러셔네요. 립은 일단 좀 누디하게 베이스를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칙칙한 립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모브와 버건디의 그 사이 느낌? 그래서 원래 제가 가져왔던 게 립멜에 되게 예쁘죠? 블렌딩 해가면서 발라줄게요. 되게 리퀴드 립 같은데 좀 쉬어한 느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막 발색이 막 엄청나게 막 두껍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컬러인데 되게 모브모브하죠? 쿨쿨한 느낌의 토프 베이지? 토프 컬러? 이게 진짜 무서운 제품인 게 한번 세팅이 되잖아요. 진짜 어디 안 가요. 진짜 하루 종일 이대로 진짜 타투처럼 안 지워지는데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디올의 백스테이지 립 팔레트 여기는 누드 컬러들이랑 버건디 컬러들이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 칙칙한 이 두 버건디 컬러들 있잖아요. 이 컬러들을 한번 섞어가지고 입술 안쪽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되게 뱀파이어스러운 컬러들이에요. 너무 진하게는 말고 이 베이스 컬러를 살리면서 살짝 그라데이션. 그리고 입꼬리 쪽에도 좀 진하게 넣어주면은 입꼬리도 약간 올라가 보이고 이쁘거든요. 입꼬리 쪽에 좀 더 길게.
했습니다. 여기서 쉐이딩은 오랜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이거를 써줄게요. 이거는 약간 가죽으로 되어 있는 패키징이에요. 일단 저는 코 쉐이딩 살짝 해주고 애교살에도 쉐이딩 조금 넣어줄 건데 애교살 딱 밑에 부분에 좀 더 쉐이딩 넣어주면서 눈이 좀 더 아래로 이렇게 커 보이게 해주고 콧볼 쪽만 조금 쉐이딩해서 코끝이 더 높아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굴 쉐이딩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줄게요. 저는 뭔가 칙칙한 컬러들이 밝은 컬러들보다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제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컬러들을 사용했을 때 제가 더 만족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핀을 아직도 저는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좀 길 때는 이렇게 컬을 넣어가지고 좀 많이 넣어서 시스루뱅처럼 이렇게 좀 뒤에 앞머리들 좀 뒤로 꽂고 이렇게 시스루뱅처럼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거기까지 저의 퍼플 모브 메이크업 룩이었고요. 오랜만에 또 썰을 풀어봤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썰이 있으면은 그걸로 다시 겟레디위드미 이렇게 하면서 썰 풀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좀 산만한 영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같이 하는 게 좀 어렵네요. 긴 썰일수록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그 문제의 핸드폰인데요,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를 껴놨고 이거를 열어드릴게요.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열기가 무서운 게 너무 깨져가지고 여기 파츠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깨져 있었습니다. 진짜 보시면 진짜 누가 팡 이렇게 그냥 박살을 그냥 일부러 낸 것처럼 보여요. 무서워요.